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수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최영도 교수입니다. 앞으로 강의할 벡터 미적분학. 이 벡터 미적분학은 벡터와 관련된 미적분학입니다. 벡터 함수로 표현되는 곡선, 그리고 곡면, 그리고 이들 위에 정의된 벡터장이 관계되는 미적분학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기본 개념으로 위치 벡터, 그리고 두 벡터의 점적,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벡터라 함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양의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하는 입자의 어떤 점에서의 속도, 그리고 지표면에서 바람의 세기와 방향, 이런 것들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이죠. 이들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 벡터인 것입니다. 벡터 미적분학은 벡터들 사이의 연산을 통해서 수행되는데, 이는 직교좌표계 안에서 위치 벡터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자, 그럼 위치 벡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교좌표계 X축, Y, Z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한 점 A가 있습니다. A의 직교좌표가 X, Y, Z로 된 점입니다.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이건 원점입니다. 이 원점에서 이 A까지 화살표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 길이는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화살표를 통해서 또 어떤 방향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위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 화살표로 표시되는 그 무엇, 그것은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벡터죠. 이 벡터를 위치 벡터라 합니다. x, y 점에 대한 위치 벡터. 그리고 점과 구분하기 위해서 A의 화살표를 써서 표현하고, 혹은 이 점의 좌표 XYG에 대해서 가로 대신에 꺽쇠가로를 써서 XYG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벡터 A의 이 첫 번째 성분, 이걸 X성분, 두 번째를 Y성분, 세 번째를 Z성분이라고 합니다. 좌표로 나타낸 점이 이제 각 성분으로 표현되는 위치 벡터로 나타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벡터를 나타내는 데는 꺽쇠 가로와 보통 가로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을 보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벡터들 사이의 연산을 대수적인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치 벡터를 통해서 대수적인 방법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벡터의 덧셈, 그리고 스칼라고, 이 과정에서 스칼라는
실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가 A1, A2, A3를 각각 성분으로 갖는 위치 벡터, B를 B1, B2, B3를 성분으로 갖는 위치 벡터, 그리고 알파를 어떤 실수로 가겠습니다. 임의의 실수여도 관계없습니다. 이때 첫째로 더하기는 두 벡터의 더하기, 이 성분별로 더해주면 됩니다.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그리고 스칼레이언 곱, 알파의 A 벡터를 곱하는 것은 각 성분에다 이 스칼라 알파를 곱해주면 됩니다. 알파 A1, 알파 A2, 알파 A3. 자, 하나 더 뺄셈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연적으로 A하고 두 벡터의 뺄셈은 A 벡터에다가 이미 덧셈이 정의되어 있죠.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스케일러를 B라는 벡터에 곱해서 더해주는 걸로. 자, 그럼 자연적으로 이것은 A1 마이너스 B1, A2 마이너스 B2, A3 마이너스 B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 벡터의 덧셈, 스켈라 곱을 이렇게 대수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위치 벡터의 덧셈과 관련하여 특별히 소개할 벡터가 있습니다. 바로 0벡터입니다. 0벡터는 각 성분이 모두 0이 되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0벡터는 길이가 0, 길이가 없지요. 0. 그리고 방향도 특정한 방향이 정의되지 않는 그런 유일한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이가 0이고 가끔 길이나 크기를 동시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없죠. 특정한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0벡터는 실수에서 0과 같은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A라는 벡터와 0벡터를 더한다는 것은 A1 더하기 0, A2 더하기 0, A3 더하기 0. 그래서 이것은 A1, A2, A3. 즉 이것은 A 벡터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0 벡터와 A 벡터를 더해도 A 벡터가 됩니다. 다음은 벡터들 사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산을 소개하겠습니다. 점적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점적은 A라는 벡터와 그리고 B라는 벡터에 대해서 A라는 벡터, 여기 점을 찍죠. 그리고 B라는 벡터. 그래서 이 이름을 점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적 혹은 이 점이니까 영어로 dot product. 또 이 값은 결과치가 스켈라, 실수이기 때문에 스켈라 프로덕트.
등등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 성분별로 곱해서 더해주는 것입니다.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대수적인 방법으로 정의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점적과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점적과 관련된 다음의 성질들을 점적과 관련된 계산에 있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A와 B의 점적은 B와 A의 점적으로 같습니다. 바로 이 정의를 그대로 활용하면 증명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건 교환 법칙이죠. 두 번째는 알파 A라는 벡터와 이 벡터죠. 이 자체가. 그리고 B라는 벡터의 점적은 A라는 벡터와 알파가 이쪽으로 가서 B 앞에 붙어서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알파 곱하기 A와 B의 점적. 그래서 이건 결합 법칙이죠. 세 번째는 알파 A 벡터 플러스 베타 B 벡터. 여기서 알파 베타는 스켈라라고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에다 C라는 벡터를 점적을 시켜주면 알파 A라는 벡터, C라는 벡터 점적이죠. 더하기 베타 B라는 벡터 더하기 C 벡터. 분배적이죠. 그래서 이건 분배 법칙. 이 점적과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개념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벡터 A가 있으면은 이 벡터 A의 크기 혹은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길이 혹은 크기. A의 크기는 A가 성분을 A1, A2, A3로 갖는 위치 벡터라면 위치 벡터 A는 원점에서 좌표점 A1, A2, A3를 갖는 그 점까지의 화살표죠. 그래서 그 크기는 사실은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 그 크기는 이렇게 표시하죠. 절대값처럼. 그러나 이 값은 사실은 어떤 것과 일치하냐면 A라는 벡터와 A라는 벡터에 점적을 하면 이것은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 이렇게 되고 이것에 (2분의 1승) 루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죠.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A의 크기죠. 즉 A의 크기는 A와 A의 점적의 루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크기가 1인 벡터, 길이가 1인 벡터 1이면 이 A라는 벡터를 단위 벡터로 합니다. 단위 벡터는 매우 단순하게 보이는 벡터이지만 방향을 설정하거나 어떤 기준을 설정할 때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는 벡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간상에서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를 벡터를 통해서 구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정리라고 하겠죠. 자, A가 성분을 A1, A2, A3로 갖는 벡터고 위치 벡터, B가 B1, B2, B3로 주어진 위치 벡터일 때, 자, 공간상에 이 두 점을 나타내 보면 이 점을 B, 좌표가 B1, B2, B3죠. 이 점을 A라 하겠습니다. 좌표가 A1, A2, A3. 여기서 A에서 B까지의 선분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위치 벡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이고 뭐 X축, Y축, Z축이라면 여기서 이 벡터가 B라는 벡터죠. 그리고 이 벡터는 A라는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죠. 자, 그러면 여기서 AB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는 절대값을 쓰겠습니다. 표현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1-A1 제곱 더하기 B2-A2 제곱 더하기 B3-A3 제곱 이렇게 되겠고, 자, 이것은 사실은 B라는 벡터에서 A라는 벡터를 빼주면 마이너스 A죠. 그 성분이 B1-A1, B2-A2, B3-A3가 되고 그 벡터의 크기죠. 그래서 이 길이는 B 벡터와 A 벡터를 빼준 그 벡터의 크기,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점적은 대수적인 계산으로 소개되었죠. 자, 그럼 다음 점적에 대한 새로운 버전은 기하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리로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점적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세타는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각으로 A와 B 사이 사이각 A와 B가 이루는 각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A와 B가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겠죠. 이 사실에 대한 증명은 삼각형의 변에 관한 코사인 공식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삼각형, 이 변의 길이는 B의 크기죠. 이 변의 길이는 A의 크기, 이 변의 길이는 벡터 B에서 벡터 A를 뺀 새로운 벡터의 크기죠. 그리고 그 사이각 세타입니다. 여기에 삼각형에 관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B 마이너스 A의 벡터의 A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배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점적을 사용해서 B-A 그리고 B-A 가 되겠고, 자, 이걸 다시 쓰면은 이것을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다시 쓰면 B 여기 A,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BA 이놈과 이놈을 점적을 시키고 그 다음 이놈과 이놈을 점적을 시켜서 빼준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A, B 플러스 A, A. 자, 길에 관해서 이것은 B의 크기의 제곱. 그리고 이것은 마이너스 2배 A 점적 B. 교환 법칙이 사용했죠. 그리고 이 마지막 것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오른쪽 항과 이 왼쪽 항을 비교를 해보면 자, 이건 서로 같은 거고 같은 거죠. 이것과 이게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점적은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쉽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적에 대한 두 가지 버전. 하나는 기하학적인 버전, 또 정의로서 대수적인 버전. 이 두 개를 살펴보면 대수적인 버전은 계산이 굉장히 편리하죠. 단순하죠. 그러나 기하학적인 버전은 두 벡터 사이에 각 세타를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점적에 대한 두 개의 버전을 서로 이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2, 3, 1 B라는 벡터가 1, 0, 1 이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
세타를 구하고자 할 때 A 벡터와 B 벡터의 점적을 대수적인 버전으로 계산해 보면 성분끼리의 곱을 더해 주는 거죠. 2 더하기 1은 3입니다. 기하적인 버전으로 계산해 보면 A의 크기는 루트 4 더하기 9 더하기 1이 되죠. 그리고 B의 크기는 루트 1 더하기 1이 되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다시 쓰면 루트 14 곱하기 루트 2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것은 2 루트 7이죠. 코사인 세타. 이 두 버전을 비교하면 코사인 세타는 2 루트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역삼각 함수를 사용한다면 세타는 아크 코사인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 기하학적인 버전으로부터 우리는 두 벡터의 수직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점적이 0이라면 이것은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그 사이각 세타. 만일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0벡터가 아니라면 그때 코사인 세타는 0이 되죠. 세타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세타는 2분의 파이 라덴이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는 서로 수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음 시간에는 벡터의 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